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통합사의 5단원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자, 에너지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에너지 자원답게 석탄, 천연가스, 석유 심플해요. 자, 세 개의 에너지 자원은 무엇일까요? 자원의 의미와 특성입니다. 자, 자원은 무엇입니까? 에너지 자원, 광물 자원, 식량 자원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에너지 자원은 뭡니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자,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인간에게 유용하면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 바로 자원의 의미입니다. 특성은 무엇입니까?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죠. 편재성이 뭡니까? 자원이나 현상 등이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끝이 얘들아. 석유가 우리나라에 많니? 그렇게 많지 않죠. 있긴 있대요. 산유국은 맞는데, 산유국이 아니다.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건 맞는데 아주 아주 적다네. 그 양이. 근데 뭐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데 가면 뭐 겁나 넘쳐나죠. 펑펑. 중도 쪽 가면 펑펑펑펑 부자들 많죠. 가변성 배울 수 있다. 자, 에너지 자원의 종류입니다. 그쵸? 이거 많이 배웠어요. 화성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화성 에너지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달달 보셨을 건데, 원자력 에너지는 이제 통합과학 2 때 이제 핵 에너지 나오면서 처음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도 듣긴 했을 거예요, 아마도. 자, 주요 화성 에너지. 잠깐만, 여기부터 봅시다. 그럼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변합니다. 자,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자, 석유가 굉장히 큰 양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순연호 이제 많으면 이제 소비량이 화성 에너지의 소비 비율이 전체 4분의 3 이상을 차지한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석유가 이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제일 많이 쓰인다고. 그래서 산유국들이 돈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요 화석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써놓은 표기가 있죠. 이게 뭐냐면요, 석탄부터 봅시다. 일단 분포는 고기 조산대. 고기요? 고기? 먹는 고기? 아닙니다. 고기 조산대란 무엇입니까? 고생대예요. 고기란 게 고생대에 고생대부터 오랜 침식을 받은 완만한 산지를 뭐라 부릅니까? 고기 조산대라고 부릅니다. 자, 주변에 주로 분포하며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생산량이 많습니다. 석탄이. 자, 비교적 여러 지역에 고르게 매장되어서 석유와 천연가스보다는 국제 이동량이 적은. 그쵸? 왜 국제 이동량이 적을까요? 왜? 석유나 천연가스는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 곳에서 이제 수출을 해서 석유 같은 거는 다른 나라에 보내니까 수출을 하는데, 석탄 같은 거는 수출 안 해도 우리나라에서 캐면 되는데, 이런 느낌이죠. 소비 실태 보겠습니다. 제철공업, 화력발전 등 산업용으로 주요 이용되고요. 석탄은. 그리고 산업혁명 시기부터, 그쵸? 증기기관차 그 석탄 연료 넣는 거 아시죠? 이용되어 상용화된 시기가 빨랐다. 그리고 연소시 이산탄소 및 대기업 물질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석염, 그치? 옛날 증기기관차 영상 같은 거 보면 뿌뿌 하면서 증기 겁나 뿜잖아. 석탄, 검은 연기 같은 거. 그게 좋겠냐고, 환경이. 안 좋겠죠. 자, 석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생대 제3기층 배상구조. 이것도 무엇입니까? 신생대의 제3기층 배상구조인데, 이거 뭡니까? 신생대부터 이제 지층이 이제 침식된 거죠, 얘도. 근데 어떻게 침식됐어? 지층이 위로 볼록하게 휜 습곡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생대 그래서 제3기층 배사 구조를 많이 분포하며 석유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생산량이 많습니다. 이쪽 생산량이 많이 차지하죠, 석유는. 미국도 산유국이에요. 자,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연안 등 일부 지역에만 편제하며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많아 국제 이동량이 많다. 일단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연안 등 일부 지역만 편제한다. 자, 소비 실태 봅시다.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죠. 내연기관의 연료,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부릉부릉 디젤차 같은 거 있잖아. 그거의 연료야. 그리고 합성 섬유 및 고무 등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이용되고, 그렇죠. 지금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19세기에 내연기관이 발명되고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증했죠.
내연기관 발명되고 자동차 보급 지금도 수요가 많습니다. 전기차로 바꾸고 있다 해도 결국 석유니까. 서남아시아 지역의 수출 비용이 높아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크다. 그쵸? 뭐 그냥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으면 뭐 중동 쪽에 가 있으면 석유값이 좀 쌀 수 있겠죠. 왜냐면 산유국이니까 전체적으로. 자, 천연가스 봅시다. 자, 천연가스의 분포는 무엇입니까? 주로 석유 함께 매장되어 있고 미국, 러시아, 이란 등의 생산량이 많다. 이런 건 이제 국가 보는 겁니다. 이제 어려운 게 국가가 나와요. 어렵게 문제나오면 지도 딱 주어주고. 그러니까 결국 그거야. 통합사회는 좀 어렵게 나온다면 세계 화파트에서는 뭐야? 지도 문제가 나올 겁니다. 지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과 파이프라인의 건설로 뭐야? 국제 이동량이 증가했다. 뭐가? 천연가스가. 자, 냉동 액화 기술은 무엇입니까? 기체 상태의 물질을 뭐야? 냉각하여 액체로 변화하는 기술로. 기체 상태였는데 액화시켰네. 그럼 액체로 변하는 기술로 천연가스를 액화하면 부피가 크게 줄어들어서 천연액가스 LNG 수송선을 이용한 운반이 편리해진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주로 보셨을 거예요. 이런 통 같은 거 있잖아. 가스통 봤을 거야. 자원의 분포와 소비에 따른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 분포자와 소비지의 불일치 뭡니까? 이것부터 볼까요? 배사구조. 여기 배사구조 나와있잖아. 자, 뭐야? 스쿼트 구조죠? 얘도 스쿼트 구조죠. 지층이 뭐야? 위로 볼록하게 솟은 부분, 볼록하게 휘었다 말했죠. 밀도 차이에 따라 천연가스, 석유, 물층 등이 분포합니다. 저 천연가스도 있고 석유도 있고 물층이 분포한다고. 원유 생산 범위는 이렇게 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자, 자원의 분포자, 소비지의 불일치, 에너지 소비 격차는 무엇입니까? 화성 에너지 소비 3위 5개국이 전 세계 소비량의 50% 이상을 소비한다. 그렇죠? 에너지 소비의 격차죠. 자, 자원의 확보와 이동을 둘러싼 분쟁, 그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원은 중요하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자, 자원 민족주의 뭡니까? 자원 보유국이 자원의 생산 공급을 통제하여 자국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 석유를 수출 안 하고 수출 가격을 겁나 올린 다음에 우리나라는 싸게 할 거야. 그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겠죠. 생산 공급을 통제해서. 자, 그리고 자원의 확보와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원 소비량 증가에 따른 자원 고갈. 그쵸? 자원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 산업 발달로 에너지 자원 소비량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자원은 유한한데 쓰는 비율이 더 많아지니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석유 고갈이 한 60 몇 년치 남았다 했는데 또 100 몇 년치 남았다. 또 더 발견됐다. 이러면은 자원 고갈이 좀 애매하지 않냐? 싶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대체 그 사이에 대체 자원, 이제 태양 같은 거의 무한정 얻을 수 있는 에너지 개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자, 자원 개발 및 소비에 따라 환경 오염입니다. 자, 화성 에너지 연소 과정에서 지구온난화, 산성 및 환경 문제도 발생한다고요. 자, 지구온난화는 무엇입니까? 화성의 이산탄소 생성 및 이산화황이나 질소 산화물 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쵸? 화성 에너지 연소 과정에서 다 이런 게 배출이 됩니다. 가치 연수는 무엇입니까? 자, 자원의 확인 매량의 연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뭐야? 향후 몇 년간 생산할 수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쵸? 얼마나 남을 수 있는지. 석탄 139년이고 천연가스 48.6년이고 석유는 53년 정도래. 더 발견됐던 거 들어갔네. 이것들을 봅시다. 자, 이제 자료 탐구 시간입니다. 자, 석탄의 국제 이동과 국가별 비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탄의 이동. 자, 석유 천연가스에 비해서 중국과 인도의 소비가 많다.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화력 발전량이 많고 제철 산업이 발달한 중국, 인도, 일본 등으로 이동이 많다고. 한번 볼까요? 이게 표가 뭐 있을 텐데, 그쵸? 주요 탄전이 중국에 많고 인도에도 좀 많고 러시아도 좀 있네요. 그리고 미국에도 있고 한데 보통 중국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네요. 중국과 인도에. 그만큼 석탄이 이게 소비가 많다는 걸 이거 공장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일본은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수입하는 거고 석탄이 이렇게 이동되고 석탄이 없는 나라로 이동하는 거죠.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자, 생산 중국이 가장 많이 했는데 소비도 중국이 가장 많이 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인데 또 인도가 소비도 제일 많이 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 또 소비해. 뭐 미국도 미국은 없네요 여기. 이제 소비는 일본이나 인도네시아인데 일본은 이제 또 없잖아요. 석탄 캘 수 있는 탄전이.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지. 그리고 수출은 또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미국 등. 중국이 순위에 거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은 지네가 생산하고 지네가 다 써요. 그래서 수출이 없는 거야 거의. 수출은 오히려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도 지네가 생산하고 지네가 소비하는데 소비를 더 많이 해. 그럼 또 수출 받아야 돼. 어이없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이거는 만약에 내신 어깨 나오면 이거 표 외우라 할 수 있거든요. 표 외워야 될 수 있으니까 뭐 외워두십시오. 이게 반전이 있다는 거야. 이 그래프의 이 표의 문제는 반전이에요. 중국이 생산이 가장 많은데 왜 수출이 중국이 1등이 아니야? 왜? 요놈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 생산보다. 그래서 오히려 얘도 수입해 와야 돼요. 중국도. 어이가 없죠? 인도도 생산은 2위인데 소비도 2위야. 얘도 생산된 것보다 소비가 더 많아. 수출 와야 돼 또. 수입해 와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그나마 수출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수출하고 러시아도 수출하고 대한민국도 수입하고 중국도 수입하고 인도도 수입하고 중국과 인도도 수입을 하는데 그것도 1, 2등이에요. 네. 재밌죠? 수출 빼고 다 1, 2등이야. 대한민국도 수입하고 별로 없으니까 일본은 아예 없으니까 대한민국도 없네요. 아예 없으니까 수입해야 되고 캐나다도 수입해야 되고 그렇다. 그래서 세계 1 발전이 많고 제3산업 발전 이동이 많다. 1차 에너지원별 세계 발전량은 뭡니까? 석탄, 천연가스, 수력,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석유 순으로 많다고. 석천수 신원석 석천수신원석으로 외우시죠. 석천수식 원석, 석천수식 원석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하시는 방법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참고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강대. 어차피 이걸 다 끝내고 중간고사 전에 한번 마무리 정리한 이제 몇 시간짜리를 올릴 겁니다. 정리해서 시험 직전 대비 통합과 통합사이 둘 다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땐 좀 어려운 문제들로 뽑아서 갖고 올 거고요. 석유의 국제 이동과 개념 설명 그냥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석유의 국제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석유의 국제 이동과 국가별 비율입니다. 자, 봅시다. 아유, 또 이제 보기 귀찮은 그래프들 나왔습니다. 쭉쭉 뭐 이동하는데 이걸 보시면 되겠죠. 자, 생산은 뭐야? 미국이 딱 띄어.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두 번째, 러시아 세 번째, 캐나다, 이라크 있습니다. 근데 생산을 했는데 소비는 미국이 소비를 더 많이 했네요. 그럼 미국도 결국 수출 수입을 해야겠죠. 수출뿐만이 아니라 제가 수출이 아니나 아까부터 정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알아들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소비는 뭡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2위입니다. 중국은 크게 산유국 자체라고 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중국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수출 자체는 아라비아가 제일 많고 그쵸. 그래서 돈이 많은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리고 수입은 뭐야?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도 순으로 보시면 된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프 한번 외우면 되는 거고 미국과 중국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공업이 발달한 국가의 소비가 많습니다. 그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서남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러시아, 캐나다는 수출이 많고 중국, 미국, 인도 등 수입이 많다고. 미국은 수출도 많고 수입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연가스의 국제 이동과 국가별 비용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생산 봅시다. 미국, 러시아, 이란, 중국, 캐나다 순으로 달리고 있네요. 자, 소비 봅시다. 그만큼 미국이 또 소비하고 러시아 소비하고 중국도 소비하고 이란도 소비하고 캐나다 소비하고 여기 다 비슷하게 순서 약간 뒤에 거 살짝 바뀐 거 빼고 똑같네요. 수출 뭡니까? 수출도 미국이 하고 러시아가 카타르가 나왔습니다. 기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카타르가 수출도 하고 있어.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나왔습니다. 기타 있는 놈들
자, 수입입니다. 자, 수입은 뭐야? 오히려 중국도 수입하고요, 일본 수입하고, 미국, 대한민국도 수입하고, 멕시코도 수입합니다. 그쵸? 자, 미국, 러시아 등 중국 등 천연가스 생산하는 국가의 소비가 많습니다. 미국, 러시아, 카타르에서 수출이 많은데 육상국에서는 주로 수상관, 해상국에서는 주로 액화 천연가스 수송선을 활용하며 뭐야?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 많이 수입한다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파이프라인 수송도 있네요. 파이프 같은 걸로 수송하는 건가 하여튼. 자, 개념 학생이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액화 기술로 석탄 사용이 증가하나요? 아니죠. 반대로 천연가스죠. 틀렸습니다. 석유는 화석에너지 중 소비량이 가장 많다. 석유 맞습니다. 네, 석유니까. 가치 연수는 저안의 확인 매장량의 연생산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향후 몇 년간 생산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원래 이거 풀고 하려고 했는데 이건 지금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몇 차 에너지를 한다고? 1차겠죠. 2차는 가공된 거. 자, 서남아시아 지역 나오자마자 석유 나오겠죠. 자, 이상 핵물질 지구 이건 산성비 아니야? 아이고야. 그쵸, 산성비죠. 맞네요. 자, 맞지? 산성비. 자, 뭡니까? 땡땡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인간의 유용하다 기술, 경제력, 개발이 가능한 거 자원이겠죠. 자원은 자, 땡땡 구조, 배사 구조에 아까 있죠. 3층 배사 구조였나? 배차린다. 배사. 예, 글씨 알아보기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3기층, 제3기층 배사 구조였네요. 바로 석유. 자, 자원 보유국이 자원의 생산 공급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무엇입니까? 뭐였죠? 아, 자원민족주의. 아, 죄송합니다. 했었죠. 자원민족주의. 아, 포인트 한번 쭉 놓을게요. 그럼 틀린 만큼.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네요. 자원민족주의. 그렇죠. 통자의 자국의 이익 확대야. 민족주의. 자, 석탄 봅시다. 고생대 지층, 신생대 지층. 석탄은 고생대 지층입니다. 네, 제철공업이죠. 리을입니다.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얘는. 자, 유연성 뭡니까? 고가야 되죠. 가변성은 뭡니까? 이거죠. 현재성 뭡니까? 디귿입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기억 디귿 니은 맞았고. 자, 니은 기억 디귿이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잠깐만. 아, 맞아요. 잘못 봤어요. 반대로 봤네. 밑에 거 봤어. 니은 맞죠? 그쵸? 틀릴 수 없었죠. 자, 자원 배사 자원민족주의 맞죠? 9번은 좀 애매하게 막히는데 하여튼 맞다고 칩시다. 1차 석유 산성비 개념 체크 시간이니까 엑소 다 맞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개념은 또 넘어가야죠. 아, 피곤합니다. 피곤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 설명하고 다음 개념 설명하면 끝나요. 문제 푸는 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아주 길게 걸리지까지 않거든요. 그걸 해설하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개념 설명만 좀 잘못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개념은 되게 적네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이고요. 자, 2단원 기후변화의 두 번째 2단원입니다. 자꾸 정확히 말할게요. 4단원의 두 번째 개념의 중단은 두 번째 소단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자, 첫 번째입니다.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꼬이네. 자, 기후변화 뭡니까? 기후의 평균적인 상태가 오랜 기간에 걸쳐 변한다. 자,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인데 자연적 요인은 뭐야?
태양 활동의 변화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이겠죠. 태양과 지구 사이 지구의 위치 변화, 화산 활동들 이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바로 자연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인위적 요인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행위를 해갖고 발생된 요인이겠죠. 자 화석 에너지가 뭐야?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하고 도시화와 같은 토지 이용의 변화 등이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동차 부릉부릉 타고 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 쓰면은 뭐야 LPG 충전하고 배기가스가 나오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지구가 아파요. 그러니까 뭐야 화석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돼서 뭐야 지구온난화 발생한 거지. 이산탄소 메테인 등이 있으면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바로 온실가스인데,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진다. 그럼 온실가스가 강화되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되는 게 바로 원리겠습니다. 자, 배출량 증가 도시와 같은 토지 이용의 변화 등이라고 했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 기후변화는 인위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그쵸? 이거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위적 요인. 우리가 온실가스 너무 많이 배출하고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서 지구의 이상 기후 등 이제 천재지변 등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야? 인위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왜 인간의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이산탄소 메테인 등의 과도한 배출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온실가스는 원래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되는데 너무 과도하다 이거지. 자, 문제점 봅시다. 이상기후 말했었죠. 강원 폭염, 폭설, 태풍, 홍수 등 이상기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해수면 상승, 그쵸? 지구 온실효과 강화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뭐야? 북극은 녹습니다. 빙하가. 그래서 뭐야?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 저지대가 침수할 수 있다. 이미 침수된 나라도 있죠. 침수된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생태의 변화입니다. 동식물의 서식 환경의 변화로 인한 생물종 다양성 위기입니다. 그게 바로 생태의 교란이다. 그렇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다 바뀌고 그러죠. 사회 불평등도 심화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와 재난으로 인해 지역 세대 계층 간 불평등 심화됩니다. 자, 뭡니까?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이나 현 세대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저개발 국가 미래 세대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받는 피해가 크죠. 지금 세대 사람들보다. 자, 대응 봅시다. 첫 번째, 국제사회 개인이 있는데 항상 그렇죠. 국제사회는 뭐 하겠습니까? 협약을 체결해야. 그러니까 국제사회 나오면은 그냥 협약 체결하겠구나 라고 그냥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 파이였죠. 다 익숙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통합사회 1대 다 한 내용이고요. 제도적 방, 그쵸? 협약하고 제도도 안 나오면 섭섭해요 이제. 이런 거 대응할 때. 이 제도 보통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하여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 조정제도, 신재생 에너지 보호 확대 등 다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 봅시다. 일상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주한 노력, 예를 들어 분리수거 등 하자.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비정부 기구 등 단체에 가입하고 이제 시민 실천 운동도 하자. 캠페인 같은 거 참여하자고. 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한 발전 무엇입니까? 미래 세대가 사용할 환경, 경제, 사회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그 재반 여건을 정해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죠. 그러니까 좋은 거야. 현 세대 필요도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는 아주 좋은 게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죠. 자, 1987년 국제연합 유엔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처음에 등장했으면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런 것도 외우셔야 돼요. 내신 빡세게 나온 것은 이게 부교적 채택되는 순간 이런 것도 다 암기를 해야 되거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5초 드릴게요. 끝났습니다. 자, 제도적 판 보겠습니다. 자, 제도적 판은 뭐야?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국제적 차원, 국가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도 있네요. 자, 국제적 차원은 뭡니까? 회의 국제기구대 활동, 리우선언 및 의제 21 채택,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와 협의체, IPCC 등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 세계식량기획 등 있고, 국제연합 인권이사회, 세계보건기구 등 많이 봤었죠? 저번 시간에도 저저번 시간에도. 그러니까 통합사회 2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국제적 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기구들을 한번 정리해주고 하시면 굉장히 편하긴 할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시간이 남는다면 정리해주고 하면 좋겠죠. 자, 국가적 차원의 법률과 제도 말합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하고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 자,
환경 성적 표시제도, 환경 개선 부담금 제도 등이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이고요. 신재생 그러니까 제도죠. 다 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식량 접근성 보장 등 소득 보장 제도,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 등도 다 국가적 차원의 법률과 제도가 안에 포함됩니다. 자, 개인적 차원의 노력 보겠습니다. 비정부 기구 가입 및 활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정부 기구는 뭐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많으니까. 자,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하자, 윤리적 소비하자, 로컬 푸드 구매하자, 공정무역 제품 이용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표들이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편을 오는 변화 바로 뭐죠? 자연적 요인만을 고려했을 때는 거의 괜찮은데 유지가 되는데, 인위적 자연적 요인은 인위적이 포함되자마자 이렇게 쭉 늘어났죠. 지구편 온도가. 그러니까 지금 연평균 지표 온도가 과거 10만 년 전보다 높은 수준. 그러니까 심각성을 이제 인지해야 돼. 그러니까 심각성을 인지해서 이런 협약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실천해야겠죠. 다 기후변화 협약 체결했습니다. 국제 연합 기후변화 협약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진짜 심하면 연도까지 외워야 되는데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순서까지는 외워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국교파로 외우십시오. 온실가스 배출 제한하기 위해 채택되었고,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그러니까 국제연합기후변화 협약하고 교토의정서가 뭐야? 온실가스 배출 줄이자 이거고, 파리협정은 뭐야? 얘도 온실가스 줄이자. 다 온실가스 줄이자입니다. 자,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입니다. 자, 이 환경, 사회, 경제 세 개의 교집합은 무엇입니까? 지속가능 발전이고요. 사회와 경제 교집합은 지속가능 발전 포함되지만 이건 다 포함된다고 보고 공정한이 있고, 자, 환경과 경제의 교집합은 뭐야? 실용적인 환경과 사회 대립차 교집합은 뭐야? 견딜만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줬네요. 자, 환경 개선 부담금 제도 많이 들어봤죠? 환경오염 물질의 대량 배출에 대한 환경 개선 위험을 부담시키는 제도가 바로 환경 개선 부담시키는 부담제도. 그 내연기관 차 쓰는 사람한테 돈을 더 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전기차 쓰는 사람들, 이제 친환경 차량들 쓰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이 있겠습니다. 요즘 50%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차 살 때 지원금도 있고, 친환경차 사면. 자, 주요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과 발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주황색이 풍력, 파란색이 수력, 빨간색이 태양열, 태양광, 태양열, 흑색이 지열, 하늘색이 폐기물, 초록색이 바이오다, 민트색인가? 하여튼 지열은 갈색이. 자, 이 깁니다. 매우 길어요. 보이시죠? 정말 읽기 싫어. 한번 요약이 가능한가? 요약 가능하면 요약만 해보고 싶은데, 시간도 제가 목표한 시간이 6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함께 지시하는 용어죠. 자, 이거는 어렵게 나오기보다는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헷갈리게. 열에너지,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 가스 등이 바로 신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는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거,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등이 재생에너지다. 그러니까 신에너지 외우기보다는 재생에너지 외우는 게 좀 더 빠르고, 신에너지 제외시키는 게 좀 더 빠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그래서 이산탄소 저거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였고, 세계 각국은 뭐야? 관련 기술 개발한 신재생 에너지 소비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경제적 기술 여건과 자주권 등에 따라서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차이 난다. 앞에 위에 배웠었죠. 자, 수력 발전은 뭐야? 지형과 빙하 지형과 산지가 발달하죠. 그러니까 빙하도 있어야 되고 산지가 발달하죠. 이게 왜 수력 발전은 뭐야? 중력, 위치 에너지로 하는 거거든요.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좋은 통합과학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TV 좋습니다. 자,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태양광은 또 뭐야?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 그러니까 태양빛 많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태양광, 태양열 차이 한번 볼게요. 그냥 통합과 공부한다 생각하고. 태양광은 뭡니까? 빛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시키는 건데, 태양열은 이제 터빈을 돌리는 거야. 에너지를 통해서, 열을 통해서 증기로 이제 터빈을 돌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열 발전은 뭐야? 판의 경계에 위치하여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그쵸?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뜨겁잖아, 땅이. 그렇죠. 넘어갑시다. 국제연합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빈곤대책, 이하대책, 건강복지, 양질, 블라블라 등 겁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식도 어렵게 나와. 이거 다 외우러 올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거 수행평가에 되게 딱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여기 하나 딱 아니면 서술형인데는 빈칸 내고 이거는 무엇인가 라고 해놓고 외우셔야 되는 분들은 암기하세요. 찍을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끝났습니다. 자, 국제연합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였다. 그러니까 만장일치했다는 거 말 그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겠죠. 환경, 경제, 사회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2030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달성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담았다. 와, 겁나 많네. 자, 개념을 봤으니 개념칙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드디어 이거 하면 끝이 납니다. 두 번째 개념이. 그럼 마지막 개념 하면 되겠네요. 아, 기분 좋아라. 이것도 그래도 통합상이 그래도 거의 일주일 완성이죠. 일주일 완성. 좋아요. 지난 40년간 기후가 지속적으로 온난해져 연평균 지표 온도가 뭐야? 과거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었죠. 맞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등장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후에 잠깐만 애매한데. 그렇죠. 그때는 아니죠. 이거 설마 5원이? 그쵸, X죠. 자,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언제 좀 전에 했죠. 만장일치를 채택되었다고 했죠. 맞습니다. 오늘과 기후변화는 무슨 요인이죠? 자연적은 별로 없어요. 자, 재난은 지역사회 계층에 대한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겠죠. 포인트 제도는 뭡니까? 국제적. 한번 볼까요? 국가적이네? 잠깐만. 포인트 제도는 맞습니다. 국가적입니다. 틀렸다고 표시해 줄게요. 자, 뭡니까? 화성 활동은 뭡니까? 지열 발전, 수증기,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적절히 유지는 해주는데 너무 많으면 그게 과다해지면 온실 효과가 강화되면서 뭐야? 지구온난화 발생한다고. 새 영역은 뭡니까? 아까 했죠. 환경, 경제, 사회. 자, 신에너지 뭡니까? 일단 재생에너지를 보고 신에너지 제가 했죠. 많이 보던 거. 나머지는 신에너지. 리는 리얼. 자, 국제기후 변화협약. 파리는 모든 국가야. 교토 의정서는 뭡니까? 이게 아마도 가장 약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맞나? 디귿, 니은, 기읍 맞죠?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세 개의 차이는 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라는데 이거는 얘가 가장 처음이거든요. 처음에는 대충 구성력 없이 처음에는 심각성을 몰랐다는 느낌으로 점점 이제 심해져. 선진국가 너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해. 그 파리협정은 이제 진짜 심각해. 모든 국가에 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각성을 인지한다고 외우시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1번 40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채점합시다. 디귿, 니은, 기읍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그렇게 시간에 구속될 필요 없는데 맞추면 좋잖아요. 길게 맞고 지역, 온실가스, 환경, 경제, 사회 맞습니다. 자, 인위적 불평등 맞았고요. 국가전 철저가 OX 이렇게 다 풀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 바로 기본 문제하고 서술형 문제 제외하고 이제 1등급 만들기 문제, 1등급 도전 문제, 핵심 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